내 나이에 딱 맞는 리프팅 전략. 20살부터 90살까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리프팅을 하러 전 연령의 피부과를 오지. 근데 딱 나이에 맞는 리프팅, 내 나이에 맞는 리프팅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요즘은 리프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20살, 20대인데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경우는 사실 나는 딱 보고 그냥 할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라고 해도 본인은 고민을 가진 경우가 좀 있어.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어떤 얼굴 특정 부위가 처져 있는 경우, 특히 뭐 이중턱, 턱이 이렇게 되게 둔각이 돼서 얼굴이 좀 내려앉아 보인다. 혹은 뭐 나는 불독살이나 팔자가 원래 심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지. 그런 포인트가 문제인 경우는 당연히 울세라를 해야 돼. 아니면 울세라가 싫으면 난 너무 아파요 울세라 하면은 볼페임이 생겨요, 피부가 얇아져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고주파인 올타이트 그리고 레이저 리프팅 티타늄 이런 것들로 꾸준히 관리를 하라고 말은 하지만, 자 굳이 리프팅을 진짜 젊은 나이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면 이 영상을 보면 되겠지. 20, 30대에는 피부가 아직 본격적으로 노화가 된 게 아니야. 아직 팔팔하잖아. 피부 얇은 층의 탄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처져 있는 느낌은 사실 많지는 않지. 근데 보통은 내가 살이 좀 찌잖아? 그럼 먼저 지방이 쌓이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제 팔자, 뭐 심줄부, 턱라인, 이중턱, 특정 부분에 살이 있어서 얼굴이 커 보이고 가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20, 30대가 보통 병원을 많이 오지. 그러면 당연히 손쉽게 그냥 울세라부터 하면 돼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비슷한 거 많잖아. 카피드림, 슈링크, 리프테라, 텐세라 다 하이프 리프팅인데, 울세라를 왜 내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층을 디스플레이로 보면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환자한테도 좋지만 의사한테도 정말 안정감이 있거든, 시술하면서. 자 왜냐하면은 초음파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피부에다 이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이 핸드피스를 대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열이 붕 떠 있잖아. 그럼 피부 겉에 맺혀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특히 뭐 깊은 4.5mm 팁을 쓰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3mm의 얕은 팁을 쓸 때는 특히 부주의하게 되면 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선형으로 올록볼록한 휠이라고 하는 팽진이 생기게 되고, 그 심한 경우는 나중에 흉터가 되거든. 그래서 계속 초음파를 보면서 이게 확실하게 밀착이 돼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까맣게 보이거든. 그런 것들이 없는지 초음파로 계속 확인을 해야 얼굴의 부위마다 이 근막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울세라가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는 없단 말이야. 안전하기도 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확실한 층을 치료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정말 유리해. 이번에 이제 울세라 2, 울세라 프라임이 나왔는데 크게 바뀐 게 없고 팁도 호환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초음파 디스플레이 품질이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어. 그래서 20, 30대 때 리프팅이 고민이다, 병원을 왔다, 그럼 무조건 울세라. 가격이 부담된다? 그럼 샷을 줄이면 돼. 뭐 요즘 강남 청담에서 600샷 하세요, 900샷 하세요, 다 상술이고, 일단은 20, 30대라면 300샷부터 시작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신에 명확하게 그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지. 그거를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해야 돼. 얼굴 전체를 쭉 깔아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이 미적인 부분에 민감한 나이기 때문에 뭐 리프팅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울세라를 샷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병합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예를 들면 나는 얼굴 형태에서 눈밑이 퀭해, 뒷볼이 패여 있어, 이것 때문에 땅콩형 얼굴이야. 그럴 경우에는 울세라 플러스 콜라겐 부스터를 하는 거야. 뭐 스컬트라, 올리디아. 그리고 팔자 주름 생겼어, 그럼 안쪽엔 필러 맞아야지 당연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야, 비쳐, 혈관이, 그럼 레티젠, 콜라겐사. 모공은 더블 타이트, 큐어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울세라 300샷을 기준으로 해서 리프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샷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의 고민들에 맞는 치료를 컨비네이션 해라. 젊은 나이에는 울세라가 무조건 기본, 나머지는 다른 치료로 백업을 하면 된다. 근데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좀 달라요. 1, 2년마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그래서 건강검진을 내 몸 안에만 보는 게 아니라 피부도 같이 봐줘야 되나요? 1, 2년마다. 콜라겐 재생이 예전 같지가 않아. 30대가 되면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콜라겐 수치의 20% 이상을 까먹은 상태지. 그리고 깊은 층뿐만 아니라 피부의 얕은 층도 같이 무너지게 되니까 흘러내려. 멜팅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30대 후반부터는 울세라뿐만 아니라 써마지도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울세라 써마지 1년 전략 혹은 울써마지 18개월 전략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때 핵심은 울세라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얼굴 중심부에서는 울세라가 이 지방층의 섹텀을 깨고 피부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볼륨을 줄여주는. 근데 이미 내가 여기다가 볼륨을 줄여줬어, 6개월 전에. 근데 또 울세라를 또 해, 자주 해. 그럼 이 피부 지방층에 있는 스템셀, 줄기세포가 다 기능을 회복해서 새로운 지방층을 만들고 피부를 만들기 전에 때린데 또 때리는 꼴이 되는 거야. 즉 안에 흉살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꾸 울세라 괴담들이 나오는 거야. 주기를 지키면서 정도에 맞춰서 아주 훌륭한 피부
피부과 전문의에게 울세라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너무 과욕이 앞서면 과요불급이다. 울세라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년 반마다 하면 되고, 차라리 그렇게 울사마지 1년 하고 그 시간에 부족해 나 뭘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40.68MHz를 가진 올타이트 혹은 레이저 기반의 티타늄 레이저 리프팅을 3-4개월마다 꾸준히 하면 되지. 그럼 올타이트를 하게 되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쫀쫀해지고, 티타늄 리프팅을 하게 되면 볼페임 없이 전반적으로 피부를 눌러주면서 피부의 결도 좋아지고 색소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뭐 온다 같은 거 있잖아요, 유연하는 거. 그거는 이제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가끔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에 7mm짜리 굉장히 높은 뎁스의 팁을 쓰게 되면은 이 뇌신경세포 손상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자주 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 나중에 안전하다는 데이터 나오면 그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나이살이 생기고 신부볼, 이중턱 이런 데가 좀 심해지지. 그런 경우는 추천하는 거는 아그네스의 F3A라고 하는 긴 팁이 있어, 삼지창으로. 그거를 턱에 꼭 박아놓고 열을 주게 되면 지방이 그냥 지져버리거든. 이거 정말 효과 좋고, 그래서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울사마즈로 전체적인 얼굴의 근막과 얕은 층을 관리하면서 올타이트 가끔 해주는 거, 그리고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다, 신부볼 그리고 이중턱, 아그네스 효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5, 60대, 60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울세라는 또다시 효용이 좀 줄어들어. 왜냐하면 울세라는 딱 두 포인트, 볼독살이나 턱 라인에만 집중해서 쏘면 되고, 60대 이상의 분들이 왔다 그러면 400샷 기준으로 양쪽에 볼독살에 180샷, 180샷 이렇게 3단계를 굉장히 강하게 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울세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볼독살이 쫙 달라붙으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 근막의 깊은 층의 처짐은 기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막의 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인 지지체인 스레드, 실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 그리고 또 얕은 층에는 표피랑 진피가 많이 약해져 있어. 탄력도 있고 콜라겐도 거의 태어났을 때 대비 50% 이상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을 줘서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서머지와 같은 고주파 치료가 필수다. 즉, 나이가 어릴 때는 울세라가 이런 고주파 치료에 앞서지만 나이가 들수록 울세라보다는 서머지와 같은 고주파 치료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팁인데, 이 줄어든 콜라겐을 만들려고 하면은 콜라겐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두 가지뿐이야. 피부에 50도 이상의 열을 주거나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넣어주거나,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5, 60대가 돼서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있고 콜라겐이 없어서 처져요, 피부가. 잔주름도 생기고 라고 하면은 열을 주는 고주파의 서머지랑 궁합이 좋은 게 바로 스컬트라 올리디아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부스터. 얘네들은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필러와 달리 없어져. 근데 걔네가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있거든. 걔네를 액티베이션 시켜, 걔를 회춘시켜.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지 못했던 애가 갑자기 확 일어나서 콜라겐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람이 꽉 차있던 풍선이 공기가 쭉 빠졌어. 그럼 쭈글쭈글해지지? 그러면 아무리 표면을 다림질 해봤자 표면이 펴지지 않잖아. 근데 공기를 쭉 불어넣으면 풍선이 다 펴지면서 안쪽에 볼륨이 생기게 되면 쭈글쭈글했던 표피, 진피가 펴진다. 잔주름이 없어진다. 탄력이 생긴다.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 강력 추천하고, 하나 더, 콜라겐 부스터를 가장 깊게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특히 눈 주위나 입 주위 같은 데는 잔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면 얘는 콜라겐 부스터를 쓸 수가 없거든. 그럴 경우는 직접 우리가 넣어서 주사할 수 있는 리얼 콜라겐, 레티젠, 이거 정말 좋아. 우리 어머님한테도 해드렸는데 진짜 만족하시고. 그래서 60대는 고주파, 서머지 먼저, 그리고 볼륨을 만드는 콜라겐 부스터, 마지막으로 리얼 콜라겐, 레티젠을 추천한다.